네. 어,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마무리 지난달 잘 하셨죠? 네.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남는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끝냈다, 막 엄청 나는 미련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더 해볼 걸, 이거 이렇게 해볼 걸, 내지는 이거는 좀 하지 말 걸,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데, 그 아쉬움마저도 참 감사한 이유는 그 아쉬움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1년 동안 제가 그만큼 컸다는 거고 성장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마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제 마음에 담고 대신에 작심삼일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9월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이 9월 5일인데요. 유달리도 떨리고 설레고 기대되고 막 감정이 정말 많이 요동을 쳤는데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설레고 떨리는 이 마음의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새해가 이렇게 떨릴 일인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부터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서 한쪽 눈이 예, 조금 나름 부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이 마이크를 정말 떨어뜨리지 않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의 눈빛과 네, 정말 경청해 주시는 그 마음 경청 안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누군가의 아메이 그리고 누군가의 시스템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조금 내 것들 다 내려놓고 듣는 시간 그런 것이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오고 계신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PPT 별거 없는데요. 그냥 불 켜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냥 막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볼 건 없는데, 예, 조금 가을 하는 느낌이 이제 오는 것 같아서, 가을로 시작했고요. 네, NLP 강의 1주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와이아미, 그 다음에 시스템의 목적, 그 다음에 리더의 자세,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오늘 1시간 반 정도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이아메인데요. 와이아메는 누구나 정말 강조해도 정말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와이아메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메이를 지속하는 힘이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아메이를 처음 시작할 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엄청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거창하지 않았고 어쩌면 와이아메가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왜 나의 와이아메이가 2년 전에 그때는 전 정말 돈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돈이 없었고 그때 가까이 와 있던 제품을 보게 됐고 그 제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메를 하게 된 건데요. 근데 그때 저의 사람에 제가 담을 수 있는 와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저한테는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Y가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 성공하신 리더님들의 모든 Y들을 들어보면 180도 바뀌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작았던 그 Y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지 이게 아예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재정의 예를 들어도 돈이 나를 향하고 있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작했던 이유가 그것이 성공의 자리에 가보니까 내 파트너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파트너가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Y가 누군가에게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꿈일 수도 있고 뭐 상속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한 상속 그다음에 뭐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여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친구가 이 제품을 알렸을 때 저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 안에 착한 마음이 좀 발동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는 네가 얘기해야 되나? 터미를 갖고 왔어도 나는 그걸 잘 썼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너무 다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품을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진짜 많이 아팠던 사람이라 몸이 건강이 너무 되찾게 되면서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제품을 하나씩 잘 늘려가던 중에 저는 자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기도 당했고 그때 법적으로 제가 민사소송이 걸려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정말 빵이 되더라고요. 수입이.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뭐 억대의 빚을 지고 제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지만 한 번도 겁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벌면 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줘도 내가 벌어서 일어서면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코로나는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시작됐을 때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이거나 내지는 접촉자만 돼도 그냥 소독을 하고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와야 제품을 보고 내가 설명을 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는 사람, 저 사람이 누군가 접촉자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먼저 되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안 오니까 또 걱정되고 그러면서 수입이 영원히 되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밤잠을 설치게 되거든요. 그때 2년 동안 쓰고 있던 제품이 눈에 들어왔고 그냥 어깨너머로 들었던 거, 친구가 그토록 얘기했던 거, 현실 점검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고 그때 제가 아메이가 어떤 기초 이렇게 돈이 필요했으면 안 했을 텐데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한번 나의 노력으로 한번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는 걸 한번 믿어보자 했어요. 혹시 나에게도 라는 희망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다 했을 때 내가 그 아무나일 아니잖아요. 혹시 나에게도라는 그 혹시라는 글자가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미팅장에 오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왔어도 시작을 빨리 못했던 이유가 리더님들은 이 Y가 명확하다고 해서 포기가 안 되던가요? 말은 포기를 할 수 없는 이유고 내가 지속하는 힘이고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Y라고 하지만 그 Y와 나는 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재정이 괜찮아지면 이 정도면 됐어.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아메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그냥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내려놓게 되고 내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내지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아직 아이가 어리잖아 라는 내가 상황과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경험입니다만 제가 재정적으로 내지는 건강적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저는 스폰서님을, 저는 이 그룹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소비자로 오랫동안 있었던 팀이 있었고 이 사업을 알아들었지만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업라인 스폰서님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사업 알아듣겠고 이제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 알겠는데 그곳에서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친구는 그곳에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 사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몇 개월을 고민하던 중에 서은혜 스폰서님의 음원을 듣게 돼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삶의 가치관이 누군가가 들으면 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랬어요. 야, 너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호주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2013년도에 귀국을 했고 2015년도에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면서 한국 국적을 얻게 됐거든요. 근데 호주에 살 때 제가 하나님을 그때 만났고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친구들이 그거는 그 나라에서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 옷차림 이렇게 해가지고 백화점 가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면 아무도 너 영접 안 한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아무도 너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이 손님 오나 안 오나 차부터 보는데 너 이렇게 이 차를 끌고 가면 아무도 너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하지 않을걸?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맞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한국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물론 20대 때 만난 가치관이고 20대 때 만난 신앙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10년을 끌어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다시 왔는데 30대 중반의 나이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타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삶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치관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그게 고백하자면 뭐냐면 저는 삶과 신앙을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그냥 나는 내 삶이 그냥 신앙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웃을 섬기십시오, 뭐 나누십시오 하는데 여기 직장을 갔더니 나누니까 야, 너 바보니? 왜 너 거를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살라며,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데 바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을 여기서 시작을 못 하겠던 거예요. 근데 스폰서님의 음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앞에 10분을 딱 듣고 제가 껐거든요. 끄고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말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요. 좀 특별하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왠지 저분은 나의 생각을 이해할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관, 가치관, 삶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 저분은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어떤 얼굴도 모르는데 확신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크를 했고 두드렸고 위너스 그룹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왔는데 온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2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왔더니 그 제가 생각했던 재정의 이유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것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큰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홍진 스폰서님 뵙고 여기 리더님들을 뵙고 성공자들을 뵙고 나니까요. Y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걸 정말 조금이지만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재정이 해결이 된 저분인데 왜 저렇게 뛰어다닐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사업을 할까? 나 같으면 좀 설렁설렁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Y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파트너들 때문이더라고요. 그 성공자들의 이유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삶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곳에 왔더니. 그것이 저를 일으키는 힘이 됐고요. 제가 빨리라는 단어를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그냥 한번 달려봐야겠다. 이곳이 안전한 곳이 맞다면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맞다면 정답이라고 어느 날인가 체크가 되지 않을까? 정답을 향해서 한번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열심히 달렸거든요. 왜 중간중간 타협할 일이 없었겠어요? 재정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사람들이 익숙해졌거든요. 코로나에. 그러면서 다시 삶에서 굉장히 빡빡한 건 없어졌지만 여전히 저한테는 타협할 일이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방에서 이렇게까지 와야 돼? 이렇게까지 다녀야 돼?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쯤 되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저의 Y는 제가 지내보니까 어떤 한 줄로 나는 돈 때문입니다, 꿈입니다, 자녀 때문입니다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얘기라서 그런 거고 그 내면 깊이에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의 Y는 어떤 사람들에게 방황하고 있던 사람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곳에 오신 정말 이 강의장을 꽉 채우신 그분 중에 한 분은 저의 말을 이해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이해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이곳에 왔더니 아니래요. 맞대요. 그게 맞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재정이 이유입니다. 50만 원, 100만 원이 왜 필요했냐면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영양제를 신랑이랑 저랑 둘이서 먹으니까 100만 원이 좋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없어서 이걸 너무 먹고 싶은데 없어서 제가 정말 음원을 듣고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부비리 목표야 부비리. 그걸 정말 이렇게 말을 왜 하고 다녔냐면 혹시나 SP 못하면 야 나는 안 가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야. 내 목표가 뭐라고? 부비리라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냥 처음에 그토록 나는 그냥 15%뭐 조금 더 잘하면은 18%는 발음이 좀 그러니까 안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에서 100만 원 갖고 내가 영양제 먹는 게 내 꿈이야. 내 목표야라고 어떤 좀 합리화를 시켰던 것도 제 안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때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보니까 그 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왔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되는 사람들보다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왜냐하면 그 목표가 다이아몬드였는데 너무 와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한 발 한 발 하나씩 잃어가는 성취감도 있어야 그 다음을 보는데 그건 약간 자기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이 그냥 내 거였으면인 거지 그냥 간절한 나의 Y가 다이아몬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비 15%를 해보니까 그냥 SP가 보였고 보이니까 GP를 가야겠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특정한 Y가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 보여주시는 것들로 끌려서 가게 되는 거.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내 파트너들이 보고 있는 그 무서운 마음, 그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왔더니 그 리더님들의 그 사랑의 눈빛, 응원의 눈빛, 그 사람이 포기가 안 돼서 어쩌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의 Y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 넓어질 거고요. 더 깊어질 거고 그래서 나를 향해 했던 나의 이렇게 마이 아메이잖아요. 와이 아메이가 내 거잖아요. 나의 이유가 어느 날인가 저도
너의 아메, 너의 Y가 내 거가 되는 그 날까지 한번 큰 사람으로, 깊은 사람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또 다른 저의 사업 안에서 목표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Y를 꼭 이곳에는 다 사실은 사업자분들이 앉아 계신데 그냥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제 얘기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냥 꿈. 내가 아메가 나한테는 어떤 존재인지 이 시간 짧지만 한번 생각나는 그 첫 단어가 아직은 Y인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큰 사람, 깊은 사람으로 한번 가보도록 저도 Y를 계속 넓혀가는 중입니다. 네, 다음인데요.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어렵게 저는 좀 오지 않았던 게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커튼업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신랑이랑 시작했을 때 저희는 시스템이란 단어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냥 내가 수고와 시간과 나의 어떤 모든 노하우를 농축해서 한 10년 뒤에는 나만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커튼 매장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넓혀가는 게 저의 어쩌면 신랑이랑 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뭘 의미하는지, 얼마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얼마만큼 큰 시간이 필요한지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해보고 결국 만들어낸 노하우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미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스타트가 됐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기, 긴장한 건가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시간들을 내가 몰랐던 그 시간 동안 경험했던 분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원본을 그래서 그대로 복제해라는 말이 저는 이 말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CCHH라는 게 그냥 스폰서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란 뜻이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되게 사실 거북했던 말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까? 근데 제가 뭐라고 이해가 됐냐면 그 사람을 복제하라는 게 아니라요. 시스템을 복제하라는 뜻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 스폰서님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처음부터 스타트된 홍진 스폰서님이면 모를까, 나머지 리더님들은 그 시간들에서 이렇게 좀 지나오신 분들이 쌓이고 쌓인 거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지금 바로 스폰서님은 나보다 고작 1, 2년 먼저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CCH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복제하는 게 진짜 CCHH구나. 이 시스템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거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소견이나 안목이 다인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45년째 이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도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고 느낀 게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커튼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블라인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제 눈에는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시잖아요. 저희 신랑과 제가 커튼을 디자인하는 것부터 해서 설치까지 하는데 설치되는 공간에 전부 다 쓰는 부자재가 달라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르다는 거는 누가 알아요? 만들어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자재를 내가 이 커튼에 이걸 써야 될까? 이 집에는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될까? 안으로 넣어야 될까? 그 시행착오를요, 남의 집을 구멍을 박은 거를 물려줘 가면서, 그리고 정말 돈을 오히려 더 써가면서 제가 만들어낸 것들을 저희 직원들한테 알려줬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일주일을 못하고 나가요. 질문을 계속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이 피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점장님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끊임없어요. 그분들이 계속 마찰이 생기니까, 아니, 이거는 시행착오를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자기의 어떤 못질했던 그 방식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한 집을 다 물려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시스템의 목적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빨랐던 게, 이곳에 와서 내가 성공하고자 왔잖아요. 시간이 있어서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환영합니다만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왔으면 잠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아메이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한번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라는 건데, 들었을 때 들리는 것들의 양이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팅장에 계속 오셔야 되는 거고, 그 시스템을 자꾸 이 물음표를 없애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그만큼 오래 겪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복제, 변화가 빠른 사람이 빨리 성공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직원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실력자였어요. 그냥 딱 보면 저희도 알거든요. 위에가 석고인지 콘크리트인지 합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피스 길이도 다르거든요. 저 너무 전문가죠. 근데 다른데 그것들을 너무 빨리 캐치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도
제의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시키면 정말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분은 결국 사장님이 돼서 매장을 차려서 나갔거든요. 그 3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나갔어요. 지금도 평택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의 자세 나중에 나올 건데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자세부터가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서부터 그 자세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시스템이 정말 목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균형 잡힌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균형 잡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행동과 이론의 균형 뭐냐면 내가 막 어떤 이 학습, 어떤 제품에 대한 학습이나 사업에 대한 플랜을 다 학습이 되기 전에 막 한 번 듣고 막 이게 막 불이 나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 행동파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내가 알렸는데 들어오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목표했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이렇게 목표에 이르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고 반대로 너무 공부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행동이 이루어지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행동과 이론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와 사업자. 소비자만 너무 쫓아가다 보면 PB를 너무 쫓다 보면 내가 사업자의 어떤 이런 사업자를 키우거나 팔로우하는 데 너무 치중하지 않고 소비자 그냥 당장 올라오는 PB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인쇄소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냥 노동소득으로 끝나는 일이고 그냥 판매로만 인식될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또 사업자만 너무 찾아 나서다 보면 PB가 그때그때 이렇게 그래도 움직여주지 않으면 조금 밋밋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또한 이 시스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위스와 뎁스도 이것이 위스는 어쨌든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고 뎁스는 안정성의 기반이 되는 건데 이 두 개가 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음원 들어보시면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하셨던 김성기 리더님 음원도 들어보면 몰라가지고 그냥 다 옆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스와 뎁스를 잘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시스템에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곳이거든요. 우리보다 저보다 가장 많이 거절을 당하신 분이 아마 홍진 스폰서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많은 성공자 리더님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실패를 거듭하고 그 경험을 최대한 내 파트너들은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 빨리 그것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리더의 자세의 습득. 우리 리더는 모든 기업체의 리더들이 있고 모든 어떤 단체에서도 리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메이에서는 말씀드리지만 아메이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의 리더의 모습은 일반적인 리더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리더의 자세를 습득하는 것도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이웨이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위너스에 왔더니 섬기는 리더십, 돌고래 리더십, 손해가 복이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최근에 손해가 복이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손해가 복이다 늘 좋아하는 말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손해라는 단어가 저한테 다시 오기 시작했거든요. 손해라는 단어가 내한테서 떠오르는 것 자체가 난 계산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요만큼을 받았는데 나 손해봤네? 근데 하나님 나 손해봤는데 그냥 모른 척 할 거고 나는 계속 베풀 거예요 라고 이미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손해가 복이다라는 말이 그냥 없어질 만큼 그냥 섬기고 나누는 게 정말 리더가 아닌가. 그래서 손해가 복인 거는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루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묵상 중에 제가 느꼈거든요. 돌고래 리더십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평상시에는 누가 리더인지 모르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정말 그리고 가장 좋아서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나는 빠지고 내 파트너, 내 팀, 내 그룹이 드러내는 거.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그것이 리더다. 섬기는 리더십 너무 잘 알죠. 이 리더십의 이 단어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게 위너스의 시스템에 어쩌면 많은 성공자 리더님들이 계산해봤고 안 섬겨봤고 드러나야 될 일에 제가 했습니다 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섬기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손해가 복인 걸 알면서도 그냥 봐도 침묵하고 정비사가 아닌 정원사가 되자는 말을 그때서야 정말 함축해서 지금에 와서 그 단어가 나온 게 아닌가. 너무 감사한 단어더라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이것도 우리는 어떤 기업의 어떤 통제되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개인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마이웨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모든 시행착오를 겪은 이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 위너스 그룹은 요 방향으로 요 모습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위험을 감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의 목적이에요. 시스템에 이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플러그인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일수록 정말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고 이 시스템을 잘 저랑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맞진 않잖아요.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또 평상시에도 랩업을 이렇게 뭐 모임에서나 미팅에서나 랩업 하실 때에도 나랑 맞지 않는, 저 사실 이런 옷 맞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런 머리 저한테 맞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 왜냐면은 예뻐, 이렇게 입으니까 더 예쁠 것 같아 하는 거 제 몸에 안 맞고 어색하고 힘들지만 한번 해봤더니 다들 귀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여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뭔가를 정말 이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것들이 내가 아닌데 했던 것들을 그냥 그래요 이렇게 아멘 했더니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 저는 저희 파트너들이 다 지방에 있거든요. 이 위너스 시스템이 정말 감사한 게 이 경기도권에 계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 중에 파트너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저는 전주에 살고 있고 저희 파트너들은 뭐 각 지방에 대구, 뭐 강서 미팅을 이용해야 되는 김포, 뭐 부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전국구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저 아마 사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그 전국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돌아갈 수 있는 그 미팅을 주도할 수 있고 어떤 리더할 수 있는 스피커들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바뀌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까? 많은 성공자들이 이렇게 있을까? 제가 비단 그 전에 그룹만 하더라도 제가 그냥 소비자로 그냥 엿들은 거지만 그냥 한 분이 계속 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 경제 강의는 이분이 계속 하고 또 이 강의는 이분이 혼자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좀 뻔한 게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매주 다르니까 너무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저분의 아메이는 어떤 걸까? 저분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여기에 있지만 오늘 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너스 미팅장에서는 제 파트너가 거기에서 시스템에 또 조인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방에 사는 우리 리더님들 정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주에서 여기까지 올 일이 훨씬 더 많지만 사실은 아직 앞으로는 저도 전주 네트워크를 좀 잘 키워서 전주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리더가 또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시스템 무슨 뜻인지 잘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대로 잘 복제하셔서 그것만이 정말 성공할 방법이더라고요. 네, 모두 시스템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리더의 자세, 제 계획보다 조금 빨리 지나왔는데요. 리더란 일단 사전적 의미로 뭘까? 리더는 한 단체,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말했지만 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가 그때 20세기였나? 20세기 최고의 가치는 그 어떤 발명이 아니라 내가 자세만 바꿔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세가 전부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리 왜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니즈가 강한지 간절한지가 보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왔더니 했던 얘기 또 하네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러고 핸드폰도 만지고 막 혼자 나가서 전화도 받았다가 들어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세에서 그 사람이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리더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정말 알게 됐거든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PPT인데요. 네,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이렇게 갈 건데 외적인 변화 먼저 가볼게요. 복장. 우리가 늘 다들 알고 계시지만 복장이 저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커튼을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슬리퍼를 신고 그냥 정말 옆집 가듯이 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차려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이 제 사업이 너무 프라이드가 있고 막 엄청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끼잖아요. 제 커튼 사업이.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매장에 오면서 저렇게 입고 왔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 잘 차려입고 오신 분들을 보면 괜히 고맙고 괜히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제를 들고 간다고 해서 봉지에 넣어서 가지 말고 세제를 전달하는 그렇다고 해서 세제가 뭐 이렇게 하찮은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리더라면 내 옷차림부터가 그 사람에게 갈 때 그 옷차림이 비단 나 좀 잘 봐주세요를 떠나서요. 그 사람에게 존중을 표시하는 의미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정말 그때부터 뭐가 달라졌냐면 슈퍼를 가는데 그냥 막 갈 때 있거든요. 모자 눌렀어. 근데 아메를 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나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나름 차려입고 나가게 되고 정말 제품 하나 전달할 때는 정말 풀 메이크업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이 나를 찾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를 굳이 내가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나의 옷차림에서 이미 예의를 갖춘 그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외모로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 경량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데 얼굴 경량은 이제 짧게 지나갈 건데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파트너는 잘 안 되고 어쩌면 좀 떠나가는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분의 파트너는 늘 너무 참석도 잘하고 핀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축하할 때 이렇게 웃는데 여기는 약간 좀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얼굴 경영 내가 정말 리더라면 내 파트너가 어느 날인가 저 자리에 가서 축하를 받을 일이 있을 때 파트너가 앞에서 대중들을 리더님들을 보고 섰을 때 정말 진심으로 나를 향해서 그 웃음 안에 정말 표정이 정말 밝아서 진심이 느껴지는 얼굴이 돼야겠다. 그것이 왜 나로부터 나간 건 6배. 6배가 뭐예요? 더 많이 돼서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굴 경영이 우리 리더한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치약을 한 개 쓰시는 소비자가 있어요. 맨날 한 개만 써요. 그러니까 6개가 한 묶음인데 제가 5개를 사면 1개를 더 드려요 해도 1개를 주문을 하시면 이거를 마음에 그냥 제 마음에 이제쯤 그냥 좀 2개 좀 시켜줄 때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포크페이스. 1개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얼굴 경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 주문하신 분들께 갈 때는 막 진짜 막 장난하게 막 이렇게 가고 막 그 치약 하나는 막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얼굴 경영이 복장만큼이나 너무 중요한 거고 이제 말인데요. 사람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담는 말그릇이 다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말씨라고 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말이 씨앗이 돼서 뿌려져서 그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욕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물며 내 자식한테도 엄마 이거 안 될 것 같아. 야 너는 해보기도 전에 어떻게 그런 말, 야 말은 그렇게 하지 마. 말은 안 되더라도 된다고 해야지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머리가 다 크고 생각이 다 큰 어른은 나오면 좋겠다 하고 안 된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그룹인데 제가 어느 날 말을 하시는 분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말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인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말을 담는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래서 그 크기가 다르면 말의 수준이 다르고 관계의 깊이도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 크기가 말을 담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현혹해서 이용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 말솜씨를 드러내려고 말하지 않는데요. 진짜 말이 단단하고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용이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고 서로 소통하는 이유가 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말에는 누구나 사람한테는 인정과 공감을 그러니까 갈급해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공감해주기를 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취를 향해서 가다가 욕망을 향해서 가다가 가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쉴 곳을 찾기 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실패를 했을 때, 실패란 단어보다는 그냥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비난받거나 어떤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나의 그동안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게끔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고, 그리고 어떤 큰 도전 앞에서 나의 한계나 나의 능력을 평가받기보다는 그냥 나의 가능성을 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나누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 욕구를 얼마만큼 빨리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를 이해하는 사람이 말그릇이 크고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그릇이 크고 단단한 사람 곁에는 당연히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는 여기서 떠나가지만 우리 리더님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만 뭐가 남아요? 내가 했던 말이 거기에 남아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없지만 내가 했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둥둥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리더라면 내가 했던 말로 내가 떠난 자리에 머무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없던 힘을 얻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리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면 비단 긍정적인 말을 해라 말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가 다가 아니라 그 말에 담는 그 그릇이 단단한 사람의 상대편의 그 말투나 말씨에서 느껴지는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저렇게 말하는 그 속마음은 정말 뭘까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소통하고 싶다는 게 나의 말의 주 원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엄청 말을 막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제품을 전달할까, 사업을 하게끔 만들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말그릇이 크고 단단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욕구를 지금 채우고 싶어 하는지 기본적으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그릇이 돼야 되고 그런 말그릇에 담는 사람들이 진짜 위너스의 리더인 것 같다고. 그래서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팅인데요. 이런 미팅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는 듣는 힘. 저는 또 사실 제가 더 큰 수혜자겠죠. 이거를 말을 하면서 또 제가 듣게 되고 준비하면서 에너지 받게 되고 가장 큰 수혜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팅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거리를 이유로 삼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미팅에 꼭 와야 하는 이유가 그분한테는 오지 말아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홈미팅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이 자리에 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정말 많은 상황들을 내려놓고 오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손혜진 리더님이 거기까지 미팅을 참석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미팅을 참석하신 거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 문을 들어올 때 저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려놓고 이 미팅에 온 이유가 뭘까? 정말 안 올 이유가 훨씬 많은데 왜 왔을까?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할 때마다 그 귀한 발걸음에 돌아가는 거에 뭔가를 채워주고 싶은, 물론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그래서 스피커들이 더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미팅에 오면 때로는 잠이 와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뭔가 생각이 많아져서 눈을 감는 분들도 계시고 눈을 뜨고 있지만 귀를 닫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귀 열고 눈은 열었지만 내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저는 눈 감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건데 제가 고민이 정말 많을 때 미팅을 왔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중간에 나가고 싶은, 왜냐 해결해야 될 일이 밖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눈을 딱 감았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뭔가를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게 있고 귀를 닫았을 때 들리는 게 있어요. 비로소. 저는 그게 진짜인 거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정말 미팅에 사업을 안 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을 감았더니 해야 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떤 강의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귀를 닫고 있었는데 나한테서만 들리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진짜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리더님들 미팅장 올 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때로는 너무 잘 돼서 막 신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와서 들리는 저의 얘기가 허공에 떠다니는 얘기라서 안 들리다 할지라도 그때 순간에 찰나에 눈을 감았을 때 순간 들어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보여지는 것들은 진짜예요. 그거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떴는데 다시 못할 이유가 보이지만 눈을 감았더니 다시 해야 될 이유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는 미팅에 주는 힘은 우리 스폰서님이 와서 잠을 자더라도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이 에너지, 리더님들의 이 에너지가 서로 섞인다고 하시는데 그걸 진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장은 정말 리더라면 내가 정말 큰 리더가 되고 싶고 뭐 엄청 거창한 어떤 Y를 못 찾는 상황일수록 더 미팅을, 이 자리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성공자들의 습관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내적인 변화인데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먼저 비우고, 채우고, 그 다음에 나누기.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제가 어느 날 다들 기도하시겠지만 제가 이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크고 좀 큰 사람, 큰 그릇이 돼서 이 사람이 오면 이 모양대로 내가 담고 이 모양이 오면 이 모양대로 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어느 날 랩업에 여러분들은 내가 큰 그릇이 되어서 어쩌면 저분 저렇게 큰 그릇일까 하고 저분을 담고 싶다 하는 그 큰 그릇 되어서 이 사람도 내 파트너도 좀 보듬어주고 이런 캐릭터였으면 이런 캐릭터 보듬어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비우는 게 먼저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릇도 있듯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큰 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그릇을 구하기보다는 내 안에 깨끗함으로 다시 깨끗하게 비우는 게 더 먼저인 거라는 거를 정말 제가 크게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어떤 깊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비우기가 먼저인데 이 비우기가 사실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를 잘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모난 부분도 품을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결국에는 나는 큰 네트워크의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내가 고집하는 증명되지 않은 그냥 내 인생에서 나에게만 적용되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비워내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저도. 지금도 비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비워졌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평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예전에는 맨날 앉아가지고 저 사람 옷은 저렇게 안 되겠네. 저 사람 왜 머리를 왜 저렇게 하고 왔어? 막 이렇게 막 평가하기 바빴는데 평가하는 그 개수와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어떤 기준, 나만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비우는 작업을 하실 때 좀 힘들고 어려운데 비워야 채워지고요. 비우는 작업 없이 채우면 그것이 더 독이 돼요. 애매하게 채워지잖아요. 이거 하고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것도 들어와 있고 내 것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해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시스템으로 따라가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안 가는 현상이 그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워내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말하는 리더의 자세를 습득하고 채우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한 내가 채워지기 전에 파트너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가. 나는 나를 한 달 먼저 시작했다고 스폰서잖아요. 그러면 나도 지금 막 비우기 바쁘고 아직 비우고 있는 중인데 뭔가 채운 듯한 마음과 채운 듯한 자세로 내 파트너들을 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또 앞으로 돌아가면 시스템이 너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저는 그래서 빨리라는 말이 조금 성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실 수만 있다면 근데 이것 또한 들리는 사람한테만 들리더라고요. 빨리 비우고 빨리 채우고 그래서 더 많이 나누는 사람이 진짜 리더로 빨리 클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거든요. 앞에서 제가 놓쳤던 얘기가 지금 생각났는데 우리가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시스템의 목적이 빠른 길과 바른 길인 것 같은 거예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이 맞지만 시스템이 잘 플러그인 되어 있고 잘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빠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리더의 모습 말씀드렸지만 섬기는 리더십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정성과 섬김과 정말 그 모든 것을 다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를 받지 않았지만 옆에 새로운 사람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아직도 저도 볼 수 있는 눈은 없거든요. 왜 이 사람이 안 움직여? 왜 나 너한테 얼마만큼 했는데 왜 너가 안 움직여? 막 이렇게 되는데 옆에 와 있는 사람을 볼 줄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섬겼던 나의 정성으로 이 사람이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없으면 이 사람한테만 계속 이 사람이 얼마나 치약 2개 언제 주문하나 막 이것만 보고 있으면 공기청정기 한 대 주문한 그 감사를 모르게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우는 거 그리고 채우는 거 그래서 그때 나누는 거 그때 나눌 때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해가 바뀌었는데 하루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9월 1일이 됐는데 약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8월 마지막 날과 9월 1일은 어쩌면은 1분 상관인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온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나눈다는 거는 내 거를 가진 거에서 나눈다도 되겠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빌려서라도 나누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저도 아직 다이아몬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국으로 돌아가는 위너스 시스템이 빨리빨리 저한테까지 이렇게 소식이 전달되기까지는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들은 이미 지방에서 빨리 소식을 더 전해들어야, 뭐 예를 들면 OSR이다 그러면 그 버스가 몇 시에 어디서 출발이 된다, 이거를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데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파트너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빌려서 나누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스폰서님 빵 얘기했는데 답이 없으시네? 그러면 어떤 리더님들한테라도 내가 가르쳐 준 것처럼 해서 나누는 거. 그리고 옆에 누군가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밥 한 끼 너무 사주고 싶은데 사주지 못할 때 잠깐 빌려서라도 나누는 거. 뭐 그런 거.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건데, 진짜 나누는 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빌릴 수 있는 용기. 그 이유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없는데 나 이 사람 너무 주고 싶은데 나 좀 빌려줘. 그 용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빌려서라도 그게 선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가 내 내적의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진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복장이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그것이 진짜 리더로 커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진짜 리더가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또 만든 건데, 저 나름대로 받은 그냥 말이었어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김종 스포너님 말씀도 제가 되게 임팩트 있게 들었는데, 제가 리더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앞에 것들, 어떤 보여지는 것들, 내면의 것들 너무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우리는 왜 기승전 아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자꾸 믿음, 소망, 사랑, 아메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나에 대한 믿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혹시라는 그 단어로 붙잡은 이 사업이 지금 좀 더딜지 모르지만 결국은 된다는 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 나의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 내 파트너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리더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한 예로 저희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스폰서님이 직접 후원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원을 듣고 온 케이스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큰지를 제가 스스로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에메랄드를 막 도전할 때 처음으로 혼자 홈미팅을 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고작 뭐 GP 마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홈미팅을 맨날 동탄에서 스폰서님과 함께 하다가 제가 혼자 파트너, 정말 애기 같은 파트너를 데리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저 스폰서님이 너무 핀이 높으시고 바쁘시고 제 마음에는 늘 나는 스폰서님을 보고 있지만 스폰서님을 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달에 개인적으로 통화는 거의 안 하고 정말 카톡도 정말 딱 요약했다가 한 번에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스폰서님 이거 1번, 2번, 3번 이렇게 답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대구에서 하는데 스폰서님은 경기도에 계시잖아요. 근데 스폰서님 제가 혼자 첫 홈미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이런 뭐 와이암에도 누가 해야 될지, 대문도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사업 설명도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애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한 몇 시간 뒤에 답이 왔어요. 도와주세요에 대한 언급에 대한 답은 없으셨어요. 뭐 가겠다, 못 가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없고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답만 쭉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저는 1번이 사실은 주 목적인데 2번, 3번 어쩌다 그냥 따라온 건데 제 마음에 서운할 수 있잖아요. 왜 이건 진짜 도와주기 싫은가? 왜 이거를 답을 안 했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나 보다. 나보고 다 해라는 건가 보다. 제 마음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누가 시켜서 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걸 보는데, 스폰서님이 1번 도와주세요 했는데, 제가 날짜가 이 날짜고 시간이 이 시간인데, 스폰서님 되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눈을 가리셨구나. 내가 다 해라는 거구나. 고로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와 동시에 어떻게 사고가 확장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제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용서를 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좋아라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어쩌면 물론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이 정도구나를 저는 저 스스로 보게 된 그 사건이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도
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리셨구나. 근데 되게 그게 저조하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진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래서 그때도 이랬구나. 그때도 이랬어.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리셨구나.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를 생각하면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다르더라고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메에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 보고 계시다. 뭐 제가 처음에 아메를 봤더니 아메에 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헛수고와 같은 수고를 쌓아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저는 지나갔지만 다음에 그 리더십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인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외적인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보이지 않는 채면 눈이 다 달려있다고 하는 게 저는 사람이 내가 지나가면서 보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고들이나 생각들까지도 다 함축돼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어느 날인가 드러나는데 그게 다 나를 위함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내 파트너에 대한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하고 목표의 달성을 못했을 때 제일 속상한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내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수고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너는 절대적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는 내 스폰서님이 나를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나는 너를 믿어 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얼굴 경영도 필요한 게, 저는 이 말을 놓쳤네. 지금 제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여서 그런지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 제가 20대 때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남미 선교를 제가 2년마다 호주에 살면서 갔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를 갔는데 말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스페니쉬를 그냥 몇 개를 하지만 모르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눈빛으로, 이 표정으로, 우리 바디랭귀지라고 하듯이 그 표정으로 이 사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말 이전에 나의 외모, 생각, 그 중에 가장 성형도 안 되는 나의 눈빛, 진짜 중요하구나. 제가 그때 20대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았지? 근데 그 눈빛에 따라서 내 표정이 같이 변하잖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서 이렇게 웃지 찡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통하지만, 아메도 말 안 통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국말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냥 정말 100마디 말보다 나의 따뜻한 눈빛, 난 정말 진심으로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 정말 긴 단어 100마디 말보다 나의 눈빛 한 번이 효과가 더 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적인 거에서의 그 외모가 정말 그 표정, 눈빛, 말투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내면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게 표정이구나. 그래서 자세가 전부라고 하는구나. 막 그런 5만 가지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 소망인데요. 아까 와이아메처럼 본인, 우리 리더님들에게 들어온 꿈을 잡으세요. 비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꿈이 점점점 커질 거고, 점점 더 깊어질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품은 그 꿈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소망은 내가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품어지는 그 사람에 맞춰서 그때그때 품어주시더라고요. 이제 3% 하셨던 분이 다이아몬드 물론 외치지만 갈 거라고 소망을 품지 않잖아요. 본인도 알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맞는, 상황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 품어지는 소망이 있어요. 올 회계년도 품으신 소망 있으시잖아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방법도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비로소 탁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소망, 그 꿈, 그 비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리더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랑, 너무 많지만 가장 좋은 게 참는 거. 참고 또 참는 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내 파트너를 보아하니 안 되겠어.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네? 그렇게 그 중에 바랄 수 없는 이 사람 바랄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중에 바래지는 거는 뭐예요? 사랑.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진짜일 때 보여요. 그 사람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의 속도와 좀 다를지라도 내가 기꺼이 너가 너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려줄게.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진 리더가 또한 저는 위너스 그룹의 진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완전함인데요. 완전함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 이곳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다윗의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아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한번 울림이 있는 저한테 너무 울림이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리더란 무엇일까? 이곳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외적인, 내적인 말을 바꾸고 이 모든 것들에 총 합쳐진 게 이거였거든요. 저한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들었던 설교였어요. 거기에 관련된 게 저한테 정말 오랫동안 매일매일 되새김질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누군가는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좀 가볍지만 그렇지만 진지하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이어야 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잖아요. 너는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이룰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잖아요. 왜? 다윗이 왜?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언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그 마음을 먹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용맹스럽게 탁 용감하게 싸워서 다윗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넌 역시 용감해. 너는 내가 찜했어.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맞서 싸워서 대승을 이뤘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찬양을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넌 역시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왜? 언제? 저한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왔던 설교였거든요.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언제 선택했냐면 목동일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양을 치는 자일 때 나의 야곱, 나의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시편 78편 7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 목동이라는 직업이 그때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정말 어느 누구도 봐주지 않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의 유일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어도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느 누구도 자녀를 낳았을 때 목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너무 하찮은 사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대요. 찜하셨대요. 이제 언제 선택하신지는 성경에 나와 있고, 왜일까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나의 양을 돌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성실함으로도 해석이 되는 데가 있는데, 이 뜻이 원어로 돌아가 보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이 톰이라는 글자가 완전함이라는 말인데, 이 톰이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쓰지 않는데요. 누구한테 쓰냐 하면, 대중들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 이 톰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게 해석을 하면 완전함. 나는 너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너의 기술의 능숙함으로 내 양을 돌봤구나. 내가 너를 내 나라의 내 백성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다고 하거든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20마리, 30마리를 몰고 다니면서 보호를 했을 때 그게 다 자기 양이었나요? 아니에요. 어린 다윗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때 고작 한 마리, 두 마리였을 거고 정말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형들의 양. 아버지의 양, 그리고 내 이웃의 양들을 위탁받아서 보호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늑대 우리들이 언제나 이렇게 시시때때로 언제 공격할까 보고 있었을 거고, 곰의 공격을 받았을 거고, 성경에는 사자의 공격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양이 물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전 재산인데, 생명을 내놓고 그 양을 구해내겠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늑대가 양을 물었는데 나를 제일 하대하고 멸시하고 막 인신공격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형의 양이 물렸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물어가십시오. 그게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잖아요. 늑대에게 자기가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양을 돌볼 때와 동일하게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형의 양도 내가 목숨을 걸고 건져냈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 참 신기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의 마음의 완전함을 봤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 합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너무 기쁘다. 내가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때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들 리더잖아요. 여기 누구나 다 우리 이 자리에 이미 경험하셨을 거고 앞으로 올라오실 분들이신데 여기에서의 모습과 내가 혼자 있는 골방에서의 모습이 다르진 않나.
그리고 제가 이런 스피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신랑이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내 신랑은 24시간 뭐 나의 속 깊은 곳 정말 약점까지 다 아는 사람인데 내 신랑이 여기에서 나의 이 말을 들을 때 속으로 표는 못 내고 속으로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제가 그러면서 나는 리더라고 할 수 있나? 감히 인생을 바꾸고자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 사업에 뛰어든 내 파트너들을 감히 내가 리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 내가 앞뒤가 같은 사람인가? 나는 스피치 할 때 모습이 다르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파트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것들이 이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보내주는 그 사람도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들이 있는데 테스트 구간들이 와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안 비워냈기 때문에 요거는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시스템이네 오케이 이것도 좋은 시스템 하고 이거는 아니네 빠지고 이거는 내 파트너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하고 이거는 파트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네 안 하고 그런 모습인 사람한테 진짜 리더를 보내주실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리더라면,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강의들이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앞에서 하셨던 많은 분들의 이 와이아메이와 시스템의 목적과 리더의 자세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돌려듣고 했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제 마음에 온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에게 물음표를 주지 말자. 아니 내 스폰서가 위에선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랑 둘이 있을 때는 그거는 그거고 너는 지금 이렇잖아 이렇게 그때 다른 스폰서의 모습을 봤을 때 그 파트너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 가장 잘 말씀하시는 게 그 주차장에서 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잖아요. 정말 저도 오늘 주차장에서 1시간 있었거든요. 차에서 제가 차가 막힐까봐 9시 15분에 여기 도착을 해서 차 안에서 불을 끄고 이제 뭐 주여 하고 있었겠죠. 못 오겠 막 이랬는데 그때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통화도 하면서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때 모습이 어쩌면 그분은 자기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골방에서의 모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전화로는 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저는 제가 만약에 그분의 파트너였다면 어머 우리 스폰서님이 저렇다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한 부분들이 자꾸 많아지면 여기서 스피치하는 누구라도 올라왔을 때 그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큰 네트워크 원합니다. 저도 원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리더 보내달라고 끼 있고 인품 좋은 리더님들 보내달라고 우리 송진 스폰서님 기도대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담을 만한 완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시기에 너는 나의 백성, 나의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나라를 너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내가 너의 모습을 아는데 그래서 아멘은 눈이 있다고 하는구나. 제가 제 마음에 눈이 있구나. 그래서 앞과 뒤가 같은 리더님들이었으면은 제가 매번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저한테는 리더라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제가 나중에는 큰 네트워크를 이끄는 리더가 혹여나 나중에 어느 날인가 됐을 때 그 지나온 걸음걸음들을 누군가가 반노라 나도 반노라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앞과 뒤가 같았어. 그리고 무대에 서는 모습과 그리고 소그룹이 있을 때 모습과 그리고 혼자 내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거 들었거든. 그때 말투가 같았어. 우리 화장실에서도 전화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들어갔는데 아무도 소리 안 났으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화장실 볼 일이 아니라 그냥 거울만 보러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물 내리는 소리가 안 나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은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시원하게 어떤 자기 하고 싶은 얘기와 함께 용변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의 모습과 이런 앞뒤가 같은 모습이 진짜 리더, 믿음, 소망, 내 마음에 온 소망, 그 다음에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 담고 있는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갖추고 그리고 늘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내가 완전함으로 내가 누구든지 너에게 붙이고 싶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보고 계시는 그 분께서 너에게 이 사람도 맡기고 싶고 너한테 이 사람도 맡기고 싶고 이것도 맡기고 싶고 막 이렇게 너무 맡기고 싶은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가 나한테 합한 자다. 라고 정말 감히 나한테 불러줄 수 있는 그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힘든 일을 이겨내는, 네. 그래서,
아멘. 네.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너스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와이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나의 신앙에 대한 가치,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한 가치가 여기 왔더니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요. 제 마음에 퍼즐처럼 타타타타 이렇게 맞아지면서 저는 위너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리더님들 제가 저는 한 3시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시간 1시간이 좀 넘었나요? 그렇구나. 네. 정말 제가 준비해온 것들,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되려면 더 성장해야 되겠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저의 역량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전부 다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수고하시고 몸으로 뛰면서 수고하셨던 모든 것들이 정말 2025년 회계년도에는 열매로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